경매스쿨 연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 대한 물건 말고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대부분의 지분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지분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야. 모든 경매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매에서 해당은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해당되지 않는 때하고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해당되는 때하고 그런 것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지분 경매하면 공유자인 경우에는 낙찰 금액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지분 경매에서. 그럼.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44703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여기 특별한 게 있네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선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해당이 돼, 안 돼? 이게 보통 우리가 형식적 경매라고 하면 이 토지의 소유권 전체가 경매로 나온 거 아니었나요? 당연히 전체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체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해당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인데 이 토지 자체는 또 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지. 보통 지분 토지가 경매에 나오면 이 토지의 공유자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매수할 수도 있고 우선 매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경우야. 그러면 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뭐예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싹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경매인데 그것을 어떻게 없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는 누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유자들이 전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법정관리인이라든지 파산관제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재산을 모두 다 소멸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인 거죠. 그러면 다시 이걸 보면 이 지분 토지를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이제 청산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채권자를 보니까 망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망자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 사망자인데 이제 파산을 한 거를 변호사가 그렇죠. 파산관제이니까 보통. 그래서 이 경매를 통해서 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 청산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이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형식적 경매 그 자체가 공유자 우선 매수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분 경매를 하다 보면 가끔 지분 공유자들이 제가 이거 형식적 경매 나오면 공유자 우선 매수해서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맞아, 있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이 얘기하니까 듣지를 않아. 맞아요. 제 얘기는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듣지를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절차에 관한 부분은 이 절차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는 이 절차가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절차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아니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공유물을 경매로 인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을 각각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게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인데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안 되지. 왜냐하면 이때는 소유권 전체가 경매에 나온 거고 방금 이 경우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인 경우에는 이 지분만 나온 거니까 이때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 가능한 거고. 또 한 가지 예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원주택 부지가 나왔을 경우 도로는 지분이고
도로보다도 좀 더 큰 대지는 온전한 물건인 경우, 이때도 도로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 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많이 다투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유자 우선 매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죠. 불합리하다는 걸 아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하려고 돈이 우선시되는 경매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근데 치우님 그거 아세요? 뭐. 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경매법정에 가게 되면 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 현장에서, 법원 현장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미리 법원에 서류로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매에 나온 모든 물건에 공유자인 상태여야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방금 하셨듯이 이 도로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대지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 공유자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으로 법원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내요. 그런데 법원은 받아줘요. 법원은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가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니까 일단 받아주기는 하지. 네. 그래서 물건을 보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경매정보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가 제출됨,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입찰자가 확 떨어지겠지. 확 떨어지죠. 하지만 안 된다는 거. 그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보다 보면 유치권, 유치권도 유치권 신청서만 제출하면 받아는 줘요. 그러나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고. 그렇죠. 신청서만 제출해도 경매정보지상에서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빨간 글씨로 뜨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경매 법원에서는 받아주기는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형식적 경매, 특히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된다. 하나의 필지만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된다. 요거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를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저희 단톡방에서도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을 띠는 형식적 경매인지, 또 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경매에 들어가야 이게 된다 안 된다 생각을 바로바로 가질 수 있으니까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